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토플을 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점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롯데말 선생님. 오늘은 대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롯데말 선생님께서도 수능을 한번 풀어보셨잖아요. 현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들이 정말 필요한 영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능 영어 제가 너무 못 봐가지고 수능 시험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학생들이 봐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점으로 구분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제도는요, 어쨌든 간에 변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금년 같은 경우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정시 시험으로 입학생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사실은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점 차이에 10명이 있는 것보다 1점 차이에 100명이 있다면은 그것을 좋은 시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수능 시험을 뭐 대변하려는 건 아니지만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능 시험은요, 독해, 문법 그리고 듣기까지 망라가 되어 있거든요. 아,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토익은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입니다. 토플은요, 미국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 수능은 뭐냐면요, 수능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잘 끝냈는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변별력과 두 번째 그 의미가 정말 잘 균형 잡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어가 회화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일상에서 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회화를 시험으로 치환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음,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수능이나 토익과 같은 시험 영어와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영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극명합니다. 극명해. 수능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수능 영어를 해본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졸업해서 심지어 미국에서 박사학위 있을 때도 과정에 있을 때에도 토플 강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토플이라든지 토익과 같은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무조건 학원 가서 한 두 달만 고생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를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라고 그러거든요.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는요, 계속해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그 만든 거에서 난이도 조절을 계속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제일 어려운 난이도 문제 고르고 그 다음 이렇게 나누거든요. 거기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만들 때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범주화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과 토플과 같은 시험은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형식을 바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강사 선생님께, 영어 강사 선생님께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해커스니, 저 때는 박정, 이익훈 어학원, 저는 이제 그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문제은행식으로
문제은행식으로 나온 문제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듣기라든지 단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시험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요. 회화는요, 정말 말 그대로 회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거. 지금 이런 얘기를 영어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런 영어거든요. 그런 영어는 문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장 구조도 바꿔서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의미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물론 고급 영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이런 영어 미국에서 안 씁니다. 이런 영어 표현 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정확하게 고쳐야 될 건 당연히 있죠. 우리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그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8, 90%는요 그냥 써요.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게 고급 영어냐 아니냐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전 제가 쓰는 한국말이 고급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브리티시 톤으로 해야지 뭐 더 고급진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전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의미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발음도요. 이런 얘기하면 욕 엄청 먹는 거 아니야? 발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서부터 하고 다녔는데 저를 변명하는 식으로 들릴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발음이 안 좋거든요.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님 영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영어 들어보세요. 흑인 영어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듣는 영어 참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백인 영어예요. 백인 영어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는 영어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음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문법에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못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하면은 시험을 위한 영어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학습해야 된다. 그게 문제은행식 시험의 핵심이다. 저는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게 이런 거는 기본 훈련 잘 받은 다음에 학원 가서 한두 달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 훈련은 뭐다? 듣기, 그다음 그 단어 이런 것들. 회화는요. 많이 말하십시오. 이건 언어학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꼭 네이티브 스피커 찾지 말고요. 친구들끼리 그다음 뭐 한국 영어 선생님하고도 굳이 첫 단계에서부터 네이티브 스피커랑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재미교포 선생님한테 받아도 충분하고요. 요즘 제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 필리핀 전화 영어는 굉장히 싸다고 그러네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것만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1년, 2년, 3년 하시면요. 여러분 영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너때말 선생님께서 보셨던 공인 영어 점수들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말을 해도 뭐 믿겠어? 영어 수능 그렇게 틀려가지고 저는 토익은 본 적은 없고요. 그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토플을 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때 647점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토플은 만점이 그렇게 명확히 말을 하진 않거든요. 뭐 근데 660점인가 670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647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맞아요. 하여튼 끝이 7점인 건 기억이 나요. 근데 647인지 657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낮게 647점 했었고요. GRE도 이제 봐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뭐 영어도 있고 뭐 어널리틱스인가 뭐 있고 매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두 개는 잘 못하고 영어만 잘해가지고 간신히 유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점수가 높아가지고 학원에서 강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